호센파이 5화 떴냐? 호스맨님 떴다! 오늘의 디플팅크 노웨움에 밀려 묻혀버린 호스맨님의 5화. 아이 나도 오늘 봤는데 하루에 영상을 어떻게 2개나 만드냐. 했었네. 본격적으로 엄청난 폭탄을 투하한 호크아이의 5번째 에피소드. 오늘은 새벽 녹음이라 조금 조용히 할게요. 바로 갑니다. 가자! 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오랜만에 들리는 옐레나의 목소리. 화학적 세뇌의 해독제인 합성가스. 전작인 블랙위도우를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만한 세뇌 해독제의 이야기가 초반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니 나타샤의 목소리까지 들어볼 수 있는데, 때는 2018년 블랙위도우 안에서의 복장을 그대로 입은 옐레나가 레드룸 멤버 한 명과 함께 한 집에 침입하는데, 에나라는 여자를 만난 후 인사를 건네고, 이 여자 또한 만만찮은 내공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함께 있던 멤버에게 해독제를 뿌리라는 옐레나. 하지만 이 에나에게 이 해독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는데, 바로 에나는 세뇌가 아닌 자진해서 살인 청부의 삶을 선택했던 것. 이러한 옐레나의 갱생 프로젝트는 블랙위도우의 엔딩과 이어지는데, 아직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레드룸 식구들은 전 세계에 퍼져있고, 이들을 세뇌에서 씻겨내기 위해 옐레나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 옐레나는 위도우들을 모두 찾는 것도 각성을 지켜보는 것도 힘든 과정이라 설명하는데, 언니인 나타샤의 안부를 묻는 이 위도우에게 잘 지내고 있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 옐레나.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그 순간, 옐레나의 몸이 분리부로 사라졌다 이내 돌아오는데, 집안은 아예 다른 인테리어와 환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옐레나는 분립되어 5년이란 시간 후에 돌아오게 된 거죠. 반면 이 집의 주인이었던 에나는 분립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을 보낸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MCU 작품에서 처음으로 단 5초밖에 흐르지 않는 분립 당사자의 상황을 묘사해줍니다. 이후 나타샤를 찾아 나서는 옐레나. 한바탕 전투 후에 엄마의 집으로 돌아온 케이트.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활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케이트는 언젠간 그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엄마에게 말하고, 이후 아르망의 죽음 뒤에 가려져 있는 잭의 유죄 증거자료 유령의사인 슬론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후 전투로 만신창이가 된 에코, 우리 뽀글머리 카지에게 옐레나의 정체를 알려주고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지는 로닌을 잡게 도와줄 테니 그자를 죽이는 대로 이 일을 그만두자 말합니다. 이후 짐을 챙기기 위해 불이 났던 본인 집으로 돌아온 케이트, 그리고 여기엔 마카로니를 해먹고 있던 옐레나가 보이는데, 누나 많이 예뻐졌네. 전작인 블랙위도우에서도 마카로니를 사랑하기로 유명했던 옐레나가 이번 작품에서도 이렇게 마카로니 사랑을 몸소 보여줍니다. 호크아이를 한국어 더빙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번 에피소드만큼은 옐레나 특유의 이 목소리와 억양을 즐기기 위해 더빙 말고 자막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적대적으로 나오는 케이트에게 널 죽일 생각은 추워도 없다라고 말하는 옐레나. 옐레나의 말빨은 여전했고 케이트는 잠시 마음을 놓게 됩니다. 이제 호스맨님의 시점으로 돌아와 친구 그릴스. 그러니까 그 롤플레잉 덕후 친구의 집으로 찾아온 우리의 선배님. 아이고 이제 이 형 갈 데도 없어 지금. 그리고 다시 마카로니 씬. 한국인 입맛을 가지고 있는 옐레나는 이렇게 마카로니에 핫소스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처음 온 뉴욕에서 관광을 해볼까 한다는 말을 꺼내는데, 여기서 새롭게 단장을 마친 자유의 여신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노웨이홈 속 등장했던 자유의 여신상. 미국 정부는 여기에 캡틴의 방패를 올리기 위해 대규모의 리모델링을 시도했는데 망했지.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 요 시점, 노웨이홈 이후의 자유의 신상의 리모델링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옐레나는 뉴욕의 명소를 추천해달라고 말하고 뉴욕의 하플들이 맞지 않을 거라 얘기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케이트. 이후 옐레나는 자경단원답게 케이트의 신상, 가족 정보와 더불어 근황까지 줄줄 읽겠는데, 클린트를 만나러 왔냐는 케이트의 질문에 No. I'm here to kill him. 그리고 왜 클린트에게 목숨을 거냐 말하는 옐레나. 그의 과거를 왜 덮어주려 하냐고 묻는데, 세상을 구한 건 호스맨님이 아닌 언니인 나타샤라 설명합니다. 옐레나는 희생한 언니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의뢰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선배님이 누명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이죠. 진짜 나타샤의 동생이냐며, 몰랐다면 옥상에서 진짜 죽일 뻔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케이트를 보고 빵 터진 옐레나. 그리고 클린트와 나타샤는 오랜 친구였는데 왜 죽이려 드냐는 케이트의 말에 너가 실체를 몰라서 그런다고 말하는 옐레나. 옐레나는 지금 단단히 세뇌, 아니 단단히 오해하고 있죠. 호스맨님이 로닌 시절 죽인 사람만 해도 연병장, 아니 지구를 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 옐레나. 언니는 클린트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언니도 무고한 희생자냐며 단단히 화를 냅니다. 케이트는 이 옐레나가 누군가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일주일밖에 보지 않았지만 클린트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설명합니다. 옐레나는 과거의 영광, 이름 따윈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지금 클린트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데 모른다 말하는 케이트의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신 날 방해하지 말라며 카리스마 있게 말하는 언냐.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다시 그리스의 집으로 건너온 선배님. 그리스는 케이트와 선배님의 새로운 의상을 주겠다 말하는데 피곤함에 쩔어버린 선배님은 기절합니다. 한편 유령 의사인 슬론의 정황을 파악해 잭을 잡으러 온 이 남자들. 네, 엄마 엘리너가 실체를 파악한 후 이 남자를 경찰에 넘긴 건데 쎄하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장소, 바로 2012년 어벤져스의 뉴욕 전투를 기념하는 명패가 박혀있는 이 장소에서 눈물 고인 채 이걸 바라보는 호스맨님이 보입니다. 클린트는 하늘에 있는 나타샤에게 몇 가지 말을 건네고 여기엔 이들의 희생이 담긴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이야기 또한 등장합니다. 클린트는 내가 죽었으면 어땠을까 100만 번쯤은 생각했다. 덕분에 얻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며 너무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형은 왜 또 슬프게 해? 그리고 지금 하게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다며 용서해달라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다시 케이트로 넘어와 어린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자신의 화를 보고 무언가를 결심한 케이트는 호슨배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매우 여러 번. 이후 트렉스트 친구들의 시점 그리고 갑자기 창문에 박히는 화살. 여기엔 쪽지 하나가 담겨있는데 마야, 로닌을 처음 만난 곳에서 오늘 밤 보자. 혼자 나와 라는 글이 써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중심으로 이동 중인 선배님. 클린트는 아내 로라에게 현재의 상황, 이미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다 털렸고 블랙위도우까지 고용된 지금의 상황을 전달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걸 끝내지 않으면 제일 윗선에서 관여하게 될 것이다 설명하는데 네, 무언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지한 둘. 이미 아내 입장에서 수많은 전투를 지켜본 로라는 당신의 판단을 믿어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후 혼자 나오려더니 따까리들 다 데리고 중고차 마켓에 나온 마야. 하지만 로닌에겐 국물도 없지. 이렇게 따까리들을 모조리 제압하는 누군가. 마야를 제외한 모든 따까리들은 싹 다 제압당한 상황. 그리고 슈트와 칼을 들고 등장한 우리의 로닌. 이후 둘의 야무진 쌈박질이 이어지는데 네, 로닌으로 각성한 우리 선배님의 몸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안 보여. 결국 마야는 그렇게 제압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선배님은 복면을 벗어제낀 후 마야에게 수화를 섞어 말하는데 앞으로 내 가족을 쫓는다면 모든 게 끝날 것이고 우리 둘은 같은 무기일 뿐이니 그만두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야의 보스를 언급하는 선배님. 네, 이 보스가 마야의 아버지를 노리고 사주했다라는 말을 꺼냈는데 이때 틈을 노린 마야가 선배님을 공격하고 칼을 빼앗아 꽂으려는 순간 적재적소에 등장해버리는 우리의 케이트. 네, 여느 때처럼 선배님 전화의 위치 추적을 해서 따라왔죠. 아무런 무기도 없어진 마야는 바이크를 탄 후 도망가고 우리 귀여운 카지는 마야를 찾아 상황을 묻습니다. 마야는 여기서 아버지가 죽었던 날 밤 너가 넘버2였으면서 왜 회동엔 참석하지 않았냐고 묻는데 네, 마야의 엄청난 감으로 뭔가 냄새가 구리단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마야의 상황 설정은 원작 코믹스와 동일한 전개로 진행됩니다. 원작에서 또한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킹핀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마야. 결국 사실을 알게 되면 이렇게 킹핀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 다음화에 뜨냐? 케이트는 옐레나와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해서 선배님에게 말해주고 선배님은 이미 옐레나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죠. 네, 둘이 정말 친했으니까 가족 얘기까지 다 알고 있었겠지. 잠깐 혼잣말했어. 한편 엄마 엘리너의 뒤를 쫓는 옐레나. 다시 그리스의 집에 온 이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케이트에게 알 수 없는 이로부터 문자가 옵니다. 내용인즉슨 내 고용주는 너의 엄마인 엘리너 비숍이다. 네, 옐레나가 보낸 문자죠.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도착하는데 이 사진을 본 클린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Well, that's the guy I've been worried about this whole time. Kingpin. 그렇게 호크아이의 5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뚱띠 떴냐? 네, 그리고 이번 5화의 엔딩 크레딧엔 이렇게 킹핀을 연기한 빈센트 도노프리오의 이름, 킹핀의 실루엣까지 직접 보여주며 다음 화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자, 이번 5화를 통해 드디어 흑막이었던 킹핀의 존재, 그리고 통수를 친 엄마 엘리너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화의 공개 이후 킹핀을 맡은 배우 빈센트 도노프리오는 자신의 트윗에 킹핀의 상징적인 대사 When I was와 보이를 적어놓으며 자신의 등장이 팩트라는 점을 암시했고요. 이번 5화가 공개된 날은 다름 아닌 노웨이홈의 개봉날인 15일, 그리고 노웨이홈에선 이 킹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하죠. 네, 스포 방지를 위해서 말하진 않을게. 이렇게 마블은 이 두 남자의 등장을 위해 큰 판을 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호크아이의 남은 이야기는 단 하나. 과연 최종화의 우리의 뚱띠가 직접 모습을 비출 것인지.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최종화 리뷰에서 만나요. 구독 눌러.